부동산에 대한 뉴로서 한 3년 전 뉴로입니다. 4년 전 되겠네요. 4년 전에서 일반적 세율에 대한 내용은 6%부터 38%까지의 소득세에 대한 내용이 누진세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내용도 일반적 경우에 대한 뉴로서 6%부터 38%까지 누진세율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투기 억제 기능이 있어요. 그럼 투기적이었다면 여기 끝세율인 38보다 높은 숫자로서 퍼센트를 정해가지고 만들어주면은 투기를 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작게 보유하고 팔았다면 그건 투기입니다. 여기에서 보유 1년 미만하고 팔았다고 한다면 이건 투기적 내용이니까 요 38보다 아주 높은 숫자로 가져요. 그 높은 숫자에 대한 내용 50입니다. 50 이렇게 가지고요. 그리고 또 보유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이었다 이렇게 되었으면, 그래서 보유 1년 미만보다는 투기가 덜하고, 그리고 일반적 경우보다는 투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38보다는 높은 숫자로 50보다는 낮은 숫자로 하게 되면 숫자 몇 나올까요? 40 되겠죠. 4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보유 2년 이상이었다면 정상적 거래로 감으로써 보유 2년 이상하고 양도했다면 그때는 6%부터 38%까지 누진세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면서 38%에 대한 내용 그대로 놔두고 한 구간을 또 만들어요. 또 만들면서 끝 구간에 대한 내용이 38이 아니라 42%가 됩니다. 이게 일반적 경우입니다. 일반적 경우에 단위로 됐고요. 그리고 다시 4년 전 갑니다. 4년 전에 단위로서 박근혜 대통령 때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 주택 경기가 침체됐으니까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택을 팔아라 유도체계에 대한 이유로서 세율을 한 단계 낮춰줍니다. 이제 여기에서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문제 푸는 요령에 대한 이유로서 볼 때 양도소득세 세율 물어볼 때에 먼저 문장에서 주택 단어가 있는가 없는가 먼저 봐요. 주택 단어가 없다면 요 일반적 경우다 맞추면 돼요. 주택 단어가 있으면 한 단계 낮춘다 가서요. 한 단계 낮추니까 보유 1년 미만이었으면 그때는 50 가야 되는데 한 단계 낮춤으로 인해서 40 되겠죠. 그리고 또 보유 1년 이상이었다 하였으면 이때에 대한 내용으로서 한 단계 낮추니까 누진세율입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6%부터 42%까지 숫자는 맞게 적어질 거예요. 맞게 적으니까 아는 것은 뭘로 아시면 되냐면 누진세율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런 일로서 나오면 되고요. 그리고 또 투기에 해당됐으면 그때는 활증시킵니다. 투기적 내용이 바로 조정지역이에요. 조정지역, 주택이라는 말이 있고 조정지역이라는 말이 있으면서 2주택이었다 한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할증시킵니다. 주택의 세율을 적용해서 그때에 대해서 10% 할증한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볼 때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가정에 대한 이유로서 조정지역 내에 2주택으로서 보유 5개월 된 주택을 양도하다 이렇게 나왔다면 여기에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해요.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여 볼 때 여기가 5개월 됐으니까 이때는요 40 되겠죠. 거기에서 조정지역이란 말이 있으니까 2주택에 단위로서 10% 할증 그러면 몇 프로? 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의 세율을 먼저 적용해주고 10% 할증한다 이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조정지역 내 3주택이었다. 이때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이었을 때는 20% 할증됩니다. 그리고 조정지역 내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내용은 보유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서 50%가 적용된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도 포인트를 잡아야죠. 포인트 잡는 것은 어디였을까요? 조정지역.
조정지역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조정지역이라는 말이 없이 아파트 분양권 이렇게만 나왔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여기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면서 보유 1년 미만 이렇게 적어져 있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 50%가 갑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조정지역에다가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또 다시 기타 자산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국외에 대한 내용은 등기 따지지 않고 보유 따지지 않고 그대로 누진세입니다. 이 보세요. 여기에서 국외의 자산인데 법을 어겼는지 어기지 않았는지 우리가 알 필요 있을까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등기 따지지 않아요. 근데 또 투기인지 투기 아닌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유도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국외란 말만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세율은 누진세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속도 않고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국외 단어 보자마자 양도소득세 세율 물어본다면 누진세율이다. 그리고 법 어긴 것, 이제 국내 것으로서 법 어긴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70%입니다. 이제 이 내용으로서 문제로서 한번 풀어봅시다. 풀어볼 때 문제의 지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미등기, 보유 5개월 된 국외 소재 토지 양도 시는 70%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맞았으면 여기 화장발에 속은 겁니다. 어떤 말이 있어요? 국외였으니까 이때에 대해서는 누진세입니다. 국외란 말이 없는 상태에서 미등기 나왔다면 그때는 70 맞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이 내용 구별하시라고 여기다 이렇게 국외란 말을 강조시켰던 거예요. 그런 이유로서 구별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구별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은요 전부 다 화장발에 속아가지고 재꼴 당합니다. 매일 맞고 삽니다.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각 구간마다 10%씩 더합니다. 각 구간마다 10%씩 더하니까 여기에서 6% 구간에 더한다면 16%, 끝 구간에다가 더해준다면 52% 이렇게 누진세율로 되는 거죠. 이 내용이 세율이에요. 이 세율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이제 문제로서 다 접목시킵니다. 문제집 봅시다. 문제집에서 195쪽 65번 장기보유 특별공제 틀린 것 1번 1세대 1주택 여기서 1주택에 대한 내용의 의미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고가주택의 의미입니다. 고가주택인 경우 10년 이상 보유 시 80% 공제율 적용된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토지 비사업용 토지도 토지죠. 토지 3년 이상 보유 공제된다. 맞죠?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적용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적용되는 요건의 물건은 토지, 건물, 입주권. 토지, 건물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미등기 제외. 조정지역 단어와 이주택 단어가 있으면 그 말은요 제외. 그리고 입주권에 대한 이유로서 조합 오늘부터 취득된 입주권은 제외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내용에 따라서 보니까 토지에 대한 내용이니까 적용이 된다 맞고요. 그리고 3번 법원 결정에 의해서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 자 여기서 볼 때 이 부동산은 법원 결정으로 등기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럼 이 부동산에 대한 내용은 불가피한 사유로서 미등기니까 미등기로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등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등기할 수 없는 거니까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적으로 등기된 걸로 본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이니까 토지, 건물 들어가겠죠. 그리고 적용이 되는데 적용되지 않는 데서가 틀렸죠. 답은 3번. 4번 보유 3년 토지, 건물, 입주권 적용된다. 맞죠? 그리고 가로에서 이 입주권에는 조합 오늘부터 취득된 것은 제외된다. 맞고요.
5번에서 양도소득 금액은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금액을 한다. 자, 여기서 차장소를 했죠.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공제한 금액은 소득 금액이다. 맞죠? 소득 금액 육고로 차익 마이너스 장기 보유 특별공제. 5번은 맞고요. 66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틀린 것. 1번 보유 3년 이상 토지 건물에 한하여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적용된다. 틀렸습니다. 뭐 때문에 틀렸냐면 한자 때문에 틀린 겁니다. 한하여 이렇게 나온다면 토지 건물 외에는 다른 건 끼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낀가 안 낀가 볼 때 입주권 끼죠. 근데 입주권은 끼지 못한다로 나왔으니까 틀린 겁니다. 1번 틀렸고요. 2번에서 1주택이라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될 수 있다. 요 1주택이 고가주택의 의미죠. 적용될 수 있다. 맞고요. 3번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은 양도 차익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맞죠? 조심하실 점 양도 차익입니다. 가액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 비사업용 토지죠.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기본공제에 대한 이유로서 볼 때 믿음기란 말 없죠. 그렇으니까 적용이 된다. 맞고요. 그리고 5번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 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이다. 또 뒤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 좀 비속한 이율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 좀 비속 취득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자, 배우자, 직계, 좀, 비속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율과세죠. 이율과세일 때 취득 시기는요. 증여한자다. 맞죠? 증여한자 이렇게 나와도 맞고 증여자 나와도 맞습니다. 그 내용으로서 5번 맞고요. 그 다음에 또 뒤에서 68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될 수 있는 자산은 1번 5년 보유 토지, 비사업용 토지죠. 그러니까 5년 됐음으로써 3년 넘었잖아요. 적용이 됩니다. 답은 1번. 그리고 또 2번 보니까 가로에서 조정지역 나오고 2주택 나왔죠. 조정지역 2주택 나왔으니까 이때는요. 제외 적용되지 않는다. 또 다시 3번 상가로서 건물 되는데 여기 3년이 안 됐으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4번 미등기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5번에서 파생상품, 토지, 건물, 입주권이 아니니까 장기보유공제 적용되지 않는다 되겠죠. 답은 1번 됩니다. 69번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금액은 얼마인가? 이제 계산입니다. 계산에 대한 이유로서 볼 때에 필요경비가 6억이고 양도가액이 10억인 1세대 1주택으로서 10년 보유하였을 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얼마인가로 적용돼. 여기에서 볼 때 가액이 양도가액이 10억인 주택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고가주택이죠.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인 경우는 9억 초과분 과세예요. 9억 초과분 과세에 대한 이유로서 이제 하여 볼 때 양도가액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서 주어진 것으로서 10억이죠. 또 필요경비로서 주어진 것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6억입니다. 필요경비에 대한 내용 6억이다. 이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요 여기서 1세대 1주택으로서 9억 초과분 과세다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서 10억에서 9억을 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자, 10억에서 9억 뺍시다. 그럼 뭐 묻니까? 1억. 1억에서 6억 뺀다? 말 안 되잖아요. 말 안 되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서 먼저 양도차익을 구해요. 양도차익에 대한 내용은 4억 나오겠죠. 4억 나오고 그리고 또 이 양도차익 4억 안에는
9억 초과된 부분에 차익이 들어있어요. 그 9억 초과된 부분의 차익에 대한 이유를 여기서 빼는 거예요. 여기서요. 여기서 빼내려면 여기다가 9억 초과되는 비율을 곱해 주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9억 초과분의 차익이 빠져나온 거예요. 비율 계산입니다. 이 비율 계산에 대한 내용에서 학교는 시간에 잘 배웠다시피 비율 계산에 대한 내용은 분모, 분자로서 되죠. 자, 이랬을 때에 이 비율 앞에 있는 요 단어가 분자가세요. 그리고 분모는 총.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비율 산식에 대한 내용은 거의 80%가 일반적 경우로서 외우게 되는 겁니다. 학교 시간에 배웠던 예로서 부채 비율 배웠죠. 부채 비율 볼 때 비율 앞에가 부채 나오죠. 그게 분자예요. 분모는요, 총 자산분의 부채. 이게 바로 부채 비율이라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자, 여기에서 비율 앞에가 9억 초과죠. 그러니까 이게 분자. 분모는요, 총. 이제 알았으니까 대입시켜 보죠. 대입시켜 볼 때 9억 초과를 빼내려면 양도가액에서 9억을 빼야 9억 초과 나오겠죠. 그리고 양도가가 총이에요. 양도가로 나누게 되면 9억 초과된 비율, 퍼센트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제 한번 대입시킵시다. 대입시켜 보니까 양도가 10억, 9억 빼니까 1억, 양도가 10억, 몇 프로입니까? 10%. 자, 이 양도 차익 안에 10%의 9억 초과분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9억 초과된 10%를 곱해 줌으로써 나오겠죠. 얼마 나올까요? 4천. 나왔죠. 여기다가 이제 뭘 구할까요? 공제율. 여기서 구하는 것은 뭘 구하는 겁니까? 양도 차익 구하는 겁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 구하는 겁니까? 글자가 적어진 것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 구하라고 했잖아요. 이들만 이해하면 돼요. 거기에서 볼 때에 10년 보유죠. 10년 보유니까 양도 차익에다가 80%가 하면 돼요. 80%를 곱해 주니까 금액 나온 것은 컨닝해 보니까 거기에서 금액 나온 거 3번 3,200 나오겠네요. 컨닝해 보니까 나오네요. 저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못합니다. 답은 거기에서 3번 되겠죠. 그 다음에 더 뒤로 가셔서 70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그리고 71번 풀어드릴게요. 71번에 대한 내용 답이 2개니까 풀어드린 겁니다. 자, 먼저 풉시다. 71번 물음표 옆 보니까 나온 말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나오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잘못된 것은 이제 문제 키 빼냈어요. 거기서 1번 건물, 토지를 3년 이상에서 4년 미만 보유시는 양도 차익의 6%다. 여기다 이상 앞에 숫자 3에다가 1을 곱하면 되겠죠. 2%로 곱하니까 6% 맞죠? 그리고 양도 차익에다가 곱했다 맞죠? 1번 맞고요. 그리고 또 2번에서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의 하나여 적는다. 틀렸습니다. 부동산 권리가 아니에요. 입주권이겠죠. 부동산 권리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에서 지상권도 끼고요. 전세권도 끼고요. 등기된 임차권도 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럼 여기서 틀렸다는 거 아시겠죠? 입주권 이렇게 나와줘야 맞습니다.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2주택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자, 2주택 앞에 조정지역이란 말이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장기보유공제 적용된다. 맞죠? 어떻게 나와줘야 적용될 수 없냐면 조정지역 2주택 이렇게 나와줘야 적용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따라서 볼 때 이렇게 문장이 나왔어요. 조정지역 2주택 요 두 단어가 다 있어야 적용 불이에요. 그럼 요 두 개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적용이 됩니다. 거기에서
조정지역을 빠뜨립시다. 빠뜨렸다. 그러면요 2주택이죠. 그러니까 적용이 된다. 또 다시 조정지역 이 말이 있는데 뒤에서 1주택으로서 고가 주택이다. 어떨까요? 이거 빠졌죠? 그러니까 적용이 된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조정지역이라는 단어와 2주택이라는 단어가 둘 다 있었을 때 제외다. 그러면 충분하게 구할 수 있겠죠? 이런 화장발에 이제 안 속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시 4번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되지 아니한다. 틀렸죠? 적용된다. 답은 거기에서 2번과 4번입니다. 답 고치세요. 답에서 4번 돼 있죠? 2번도 끼워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토지 건물의 공제율보다 확대 적용한다. 1세대 1주택 요 말은 고가주택 말하죠. 고가주택이었으니까 공제율은 일반적 경우보다 높이는 거죠. 이 사람은 참 국어 공부 참 잘하신 분입니다. 확대 적용한다. 참 예쁘네요. 저는 이런 글자 못 씁니다. 그냥 일반적 경우보다 높인다 이렇게만 씁니다. 5번 내용 맞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72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그리고 거기 73번 봅시다. 거주자 과세 표준 계산 옳은 것 1번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에 부동산 취득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 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자 보니까 양도 차손 발생했죠. 양도 차손 발생했으면 동일 연도에 대해서는 부동산끼리 합치죠. 그럼 여기서 토지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자 부동산 취득 권리도 부동산에 관한 내용이고요. 토지도 부동산에 관한 내용이죠. 그러면 양도 차손 나타났으면 두 개를 어떻게 한다? 합친다. 합친다는 말은 다른 곳에서 뺀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공제할 수 있는데 공제할 수 없다 틀렸죠. 1번 틀린 겁니다. 2번 갑시다. 양도 차익을 실지 거래가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자 취득가액은 감가상각비로서 각 소득금액의 소득금액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 상한이 금액이 있을 때는 이를 공제하지 않는 금액으로 한다. 자 볼 때 여기에서 문장 끝나는 것이 필요경비 상한이 끝났죠. 이 필요경비 상한이 끝났으면 거기에서 이 필요경비 포함된다 불포함이다. 불포함. 불포함이라면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는 얘기예요. 취득가액 제외한다는 말은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는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다 틀렸죠. 공제한 금액 이렇게 합니다. 거기서 2번 틀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볼 때 문장력의 표현이 부족하거든요. 문장의 표현력이 부족하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같은 말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필요경비에 불포함이다. 이 말은 같은 말로서 제외된다. 이 말이죠. 뭐 제외된다는 말은요.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있으면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말과 같은 말이겠죠. 자, 그럼 이제 볼 때 여기서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금액 그랬죠. 맞아 틀려요? 틀렸죠.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야 맞습니다. 그러면서 2번 틀린 겁니다. 이렇게 문장 표현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해줘야 돼요. 왜 해줘야 될까요? 출제자가 우릴까요? 아니에요. 출제자는요 학원서 강의하신 분들 절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친구가 출제자들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출제자에 대한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문장력 표현은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장력 표현에 따라서 전부 다 해주고 있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3번 봅시다.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과 구분 계산한다. 맞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였을까요? 구분 계산. 답은 3번. 4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이고 양도차익이 4억인 경우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3억이다 라는 이유로서 나와주는데, 이제 여기에서 보니까 1주택이고 고가주택이죠. 1주택이고 고가주택이면 9억 초과분과세죠. 9억 초과분과세니까 양도차익에다가 9억 초과된 비율을 곱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9억 초과된 부분의 양도차익이 빠져나온 겁니다. 이제 여기서 주어진 내용이 양도차익에 대한 내용으로서 주어진 게 4억 주어졌죠. 4억 주어졌고, 그리고 양도가도 주어지죠. 양도가액에 대한 내용으로서 얼마였었냐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12억이죠. 12억에서 9억 빼고요. 그리고 12억으로 나눠지면 9억 초과된 비율 나오겠죠. 여기에서 너는요 3억, 여기는요 12억. 그러면 4분의 1이죠. 그럼 4분의 1 여기다가 곱하기 4분의 1 하니까 얼마 될까요? 1억. 그런데 3억에다 틀렸죠. 그런 이유로서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에서 자본적 지출은 증명 서류를 수치 보관하지 않고 금융거래에 의해서 증명 서류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맞아 틀려요? 필요 공제할 수가 없어요. 왜? 증빙이 없으니까요. 틀렸죠? 그래서 답은 3번 됩니다. 74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75번 기본공제 옳은 것. 이제 문제 키 빼냈죠. 기본공제 옳은 것. 1번 기본공제는 거주자에 대해서 적용, 보유기간 따라 공제한다. 기본공제는 보유기간과 관계가 없어요. 틀렸죠? 뭔가 또 의문점 난다면 거기에서 기본공제란 단어에가 보유란 말 있어 없어요? 없죠. 보유란 글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관계 없다 하시면 돼요. 또 보세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여기는 보유 글자 있어 없어요? 있죠. 있으니까 여기는 보유 관계가 있다. 여기는 없다. 이렇게라도 그러면 되겠죠. 어차피 한글은 잘 알잖아요. 한글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에서 가세표준 계산하기 위해서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차감한다. 자 볼까요? 차, 장, 소, 기 그랬죠. 그래야 과표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것은 과표 물어봤죠. 그때는요 어디서 뺄까요? 차익에서 기본공제 할까요? 소득에서 기본공제 할까요? 소득에서. 소기로 가야죠. 그런데 차기 있으니까 틀렸죠. 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 2번 틀린 겁니다. 3번에서 기본공제액은 부동산 권리, 기타 자산, 주식 등의 자산별로 구분하여 자산별일까요? 소득별일까요? 소득별. 틀렸죠. 그 다음에 4번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끝에 보니까 순차공제다. 순차공제란 말은 순서공제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4번 맞고요. 5번에서 기본공제는 국외 자산에 대해서 국내와 별개로 공제받을 수 없다? 틀렸죠. 기본공제에 대한 내용은 국외 자산인 경우도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76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77번 갑니다. 77번에서 거기에서 뭐뭐뭐시는 토지, 콘도 이용권, 파생 상품을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기본공제로 가능한 경우는, 이 문제는 정확하게 적어줘야 이 문제가 어떤 뜻인지 알아요. 이렇게 적어줘야겠죠. 토지, 콘도 이용권, 파생 상품을 동일 연도에 이렇게 적으세요.
동일 연도에 되고 소유하고 있다. 이 말을 양도하였다 라고 거쳐놓고 이제 문제 풉니다. 자, 같은 연도에 3개 팔았죠. 3개 팔았을 때 기본공제 금액은 얼마겠는가? 이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토지, 콘도형권, 콘도형권 기타 자산이죠. 부동산과 기타 자산은 같은 묶음이에요. 같은 묶음으로서 얼마? 250만 원. 파생 상품은 따로 묶음. 따로 얼마? 250만 원. 그럼 총괄 얼마일까요? 500. 답은 거기에서 5번 됩니다. 그 다음에 78번과 79번에 대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80번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81번은 풀지 마세요. 풀어봤자 여러분 도움 안 돼요. 그리고 82번 갑니다. 82번에서 등기된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 오른 것. 자, 이 문제는 양도소득세 세율 오른 거죠. 이제 문제 키 잡아냈음으로써 1번 볼 때 거기에서 보니까 주택단은 나왔죠. 그래서 한 단계 낮춘다. 1년 이상이니까 이때는요 누진세율. 틀렸죠? 그 다음에 2번에서 상가 건물 주택자 업적 일반적 경우에 대해서 2년 이상이니까 이것도 누진세율. 3번에 대한 주택자 업적 일반적 경우로서 보유 1년 미만이었으니까 50 맞고요. 답은 3번. 4번에서 주택자 있죠. 한 단계 낮춤으로써 보유 1년 미만이니까 40. 5번에서 주택단은 업적 일반적 경우로서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이니까 40. 답은 거기에서 3번. 83번 풀지 마세요. 84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85번 갑니다. 85번으로서 양도소득세 세율 중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1번 비사업용 토지. 이랬으니까 여기도 누진세율 적용되겠죠. 16%부터 52%까지 누진세율. 결국적으로 누진세율이니까 답 안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골프 회원권은 기타 자산. 기타 자산은 보유 관계없이 등기 관계없이 누진세율. 답 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에서 주택자 나왔죠. 그러면서 가로 안에가 조정지역 아닌 그랬죠. 조정지역 아닌 했으니까 주택 단어 있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유 1년 이상이어야 한 단계 낮추니까 이도 뭘까요? 누진세율. 그 다음에 4번 3주택 넣었으면서 조정지역 아닌 그랬죠. 그랬으니까 여기 조정지역이 아니면서 주택 단어가 있다 뿐이죠. 주택 단어 있고 거기에서 1년 이상 됐으니까 이도 한 단계 낮춤으로써 누진세율. 그 다음에 5번에서 거기에 주택 단어 없죠. 일반적 경우로서 보유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이니까 40. 답은 5번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 푸는 요령은 딱 이거예요. 여기 요 내용 딱 알아놓고요. 이거 알아놓고요. 이거 알아놓고 주택 단어가 없으면 어때요? 여기 주택 단어가 있으면요 한 단계 낮춘다. 그럼 되잖아요. 아니요 말고 그 다음에 86번에 대한 내용 풀지 마세요. 87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그리고 88번에 대한 내용 풀어드리는데 왜 풀어드리냐면 이 사람이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빼내기 위해서 풀어드립니다. 문제를 만들어 주려면 자기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렇게 문장에다가 표현시켜주고 그 문장에 대한 내용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 교재의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서 꼭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감춰놓고 문제 풀으라고 해요. 그 문제가 안 풀려요. 하나 실제 여러분 시험에서는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출제자가 다 보여줘요. 다 보여주면서 문제 풀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여준 내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풀어주는 겁니다. 자, 먼저 문제부터 봅시다. 문제 볼 때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옳은 것. 자, 문제상에서 2주택 돼 있죠. 돼 있고 그리고 1주택 양도했죠. 또 가로 보니까 1주택의 특례에 적용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볼 때 여기에서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하고 양도했으면 비과세죠. 그럼 여기서 요 양도 시점에서 1주택이 아니라 2주택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특례에 들어갔으면 2주택으로 보는 건데 여기에서 특례에 들어가지 않았다 했으니까 요 2주택은요 과세다 라는 거 생각하고요. 생각하고 이제 문제 보는 겁니다. 거기에서 1번 먼저 양도한 주택 경우는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과세죠. 과세니까 세율 적용해야죠. 세율 적용할 때 거기에서 보니까 주택 단어 있죠. 그리고 1년 이상 됐죠. 1년 이상이니까 이때는요 누진세율. 1번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1의 경우 1년 미만 경우는 40. 자, 여기에서 1의 경우 그랬으니까 주택 단어 있죠. 그리고 1년 미만이었으니까 50이 아니라 40. 틀렸죠. 1년 이상이었으니까 40이 아니라 누진세율. 2번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조정지역 주택. 이제 조정지역 나왔죠. 그리고 문제상에서 뭐 있었어요? 2주택. 조정지역 2주택이니까 거기에서 기본세율의 20% 할증 아니면 10% 할증. 10% 할증이에요. 3주택일 때는 20% 할증. 2주택이니까 10% 할증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3번도 틀렸어요. 그리고 4번. 4번에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앞에다 적으시면 돼요. 보유 3년 된 주택인 경우라고 적으세요. 3년 된 주택인 경우. 이제 연결하면 보유 3년 된 주택인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된다. 이거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말이 없으면요. 이 말이 없으면은 장기 특별공제 적용된지 안 된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왜? 장기 특별공제에 대한 내용은 보유기간이 갖춰져야 돼요. 몇 년이에요? 3년. 이걸 갖춰줘야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이제 끄집어내줘야 돼요. 끄집어내는 게 뭐였어요? 보유 3년. 예, 적어졌죠? 적어졌으니까 이제 거기서 볼 때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자, 보세요. 보유 3년 됐잖아요. 머리 굴리지 마시고요. 눈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 시험에서요. 머리 안 굴러가야 돼요. 머리 굴러갔다면 틀려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유 3년 됐죠? 그 다음에 문제상에서 뭐가 있었어요? 2주택. 나오죠? 그리고 조정되는 말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유 3년 주택이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답은 거기에서 4번 됩니다. 1세대 2주택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비과세다. 틀렸죠? 과세죠. 그 다음에 89번에 대한 내용, 그리고 90번에 대한 내용과 91번, 92번까지 풀어주고 진도를 다 마치겠습니다. 뒤에서 93번 풀었잖아요. 뒤에 풀어져 있어. 그러니까 여기 92번까지만 풀어주고 진도를 마치겠다는 뜻이에요. 예정신고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이 한번 요약집 보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89번 문제 보는데 89번에서 미등기, 양도, 자산 옳은 것 돼 있죠. 옳은 것으로서 1번 미등기는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미등기에 대한 으로서 봅시다. 먼저 요약집 보시면서 해보죠. 페이지에 대한 으로서 143쪽 봅시다. 143쪽에서
5가로 미등기 자산의 양도 경우 먼저 읽어드릴게요. 미등기 양도 자산 경우에는 과세 표준과 양도 차익에 대한 금액이 같다. 자, 이 내용 보면서 왜 같은가 봅시다. 미등기 자산을 양도했다면 양도가액에서 필요금 뺄 때 양도 차익 나오죠.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기본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적으로서 양도 차익에 대한 내용의 금액과 과세 표준의 금액은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따라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미등기 자산을 양도했을 때 장기 보유공제 적용 불, 기본공제 적용 불도 알 수 있고 적용되지 않는 게 또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 불, 감면도 적용 불됩니다. 그럼 적용되지 않는 것이 4개 있죠. 물납까지 적어주는데 왜 물납을 적었냐면 여러분 시험 범위 내에서 물납이 있는 세금은 재산세만 있다겠어요. 이 양도 소스니까 물납 없잖아요. 그래서 미등기에서는 양도했을 때도 물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납까지 적어줬는데 혹시 몰라서 적어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4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어차피 양도 소득세는 물납 없다는 거 아니까요. 거기에서 4개를 기억하실 것으로서 장기보유공제, 기본공제, 비과세, 감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적용되지 않는 것이 4개 되니까 적용되는 거 하나를 끼워주면 오지선다가 돼요. 적용되는 것 기억하세요. 적용되는 것. 자, 볼 때 여기에서 양도 차익을 산정하려면요 필요경비를 빼야 상이 나오겠죠. 그럼 필요경비는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이 필요경비 적용되는 거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시험에서 몇 번 나오니? 7번 나왔어요. 이거 기억하세요. 필요경비 적용된다. 또 다시 거기에서 분납도 적용이 됩니다. 이제 분납이 나올 찬스나요. 왜 분납이 적용될까요? 자, 볼 때 미등기 자산을 양도하였다면 국가 입장으로서는 징수해야죠. 우리 입장으로서는 분할 나쁘지만 국가 입장으로서는 분할해서 징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등기 자산을 양도했을 때 징수해야 되니까 분납 규정을 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필요경비 분납 적용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양도 시기와 취득 시기가 적어졌는데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적용이 돼요. 왜 적용될까요? 여기 보면은 양도 가액에 대한 내용이 양도 시기 가액이죠. 취득 가액은요. 이 필요경비에 들어있는 취득 가액은요. 취득 시기 가액이에요. 그러니까 양도 시기와 취득 시기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까지는 너무 깊은 내용이니까 모르셔도 되고요. 꼭 아셔야 될 내용으로서 필요 경비에 대한 내용과 분납은 미등기 자산 양도시 적용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동그라미 1번에서 미등기이지만 미등기로 보지 아니한 자산. 이 말이 왜 나왔겠는가? 이 법이 나왔던 원인을 알게 되면 되는데 이 법률의 취지에 대한 이런 뜻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했어요. 이랬을 때 담당했던 세무 공무원과 양도했던 사람과 절실한 친구예요. 절친이었어요. 절친이었으면 담당했던 세무 공무원은 이건 어차피 미등기야. 이 미등기를 보지 않을래 해가지고 등기 된 걸로 봐서 세액 계산할 수 있는 거고요. 다시 이제 반대로 합시다. 반대로 할 때 이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했던 사람과 담당했던 세무 공무원과 악연이었어요. 담당했던 세무 공무원은 너 언젠가 한번 걸려라 하고 예전부터 계속 기도가 다 있어요. 그러면 걸리겠죠. 매일마다 기도하면 걸려요. 이제 걸렸어요. 걸렸으면 너 잘 걸렸어. 이거 미등기야 하면서 70% 적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법이 없음으로써 담당했던 세무 공무원들에게 재량권을 줄 수 있어요. 그 재량권 막기 위해서 미등기지만 미등기를 보지 않겠다. 미등기 제외 자산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으로서 있는 것 이제 문제상으로서 하여 보는데
문장에서 믿음기 이 말이 있고, 그리고 믿음기 제외 자산 여기에 대한 내용이 그 옆에 적어져 있어요. 그리고 적어졌으면 저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믿음기를 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결국적으로 뭘로 보겠다? 등기 된 걸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아주 편하게 풀 거예요. 그러나 믿음기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믿음기 제외 자산이 해당되지 아니한 다른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그때는 뭘까요? 그건 믿음기예요. 이렇게 되면 그때는 뭐다? 믿음기다. 이런 내용으로서 문제 풀면은 아주 쉽게 풀려져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서 한번 생각하고 이제 문제 푸시는데, 여기에서 볼 때 믿음기 제외자산에 대한 것서 있는 것이 장기 할부 조건이에요. 장기 할부 조건. 장기 할부 조건 이 말 나왔으면 뒤에서는 계약 조건에 의해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이번엔 맞게 적어져요. 맞게 적어지니까 그 내용 보지 말고 장기 할부 조건 요 내용 보고 생각하세요. 이 장기 할부 조건이 아파트 분양권이에요. 아파트 분양권은 계속 분할 지급하죠. 할부처럼 나오죠. 그 다음에 기간이 어때요? 1년이 넘잖아요. 요 장기란 말은 1년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기 할부 조건 이 말 나왔으면 아파트 분양권이니까 끝말은 어떨까요? 믿음기라는 단어가 있으나 끝말은 뭘로? 믿음기를 보지 않는다. 등기된 걸로 본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또 다시 두 번째로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또는 법원 결정에 의해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이렇게 했으면 등기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불가피한 사유로서 믿음기지만 믿음기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혜택 증거예요. 혜택 증거서로서는 농지 교환 분합 8년 이상 자격 농지 1세대 1주택에 대한 있는데, 거기서 기억할 것은 1세대 1주택을 기억하세요. 자, 여기에서 혜택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1세대 1주택이란 단어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무허가 요 두 단어가 다 있었을 때에 믿음기지만 믿음기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이런 뜻이에요. 예전에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그 예전에 연로하신 분들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그분들은 우리보다 세금 납부하는 걸 더욱더 싫어했어요. 그래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주택을 신축하여 놓고 허가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주택을 신축하여 놓고 허가받지 않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만 허가받은 걸로 양성화시킵니다. 하나만이니까 어떤 말 나올까요? 1세대 1주택. 어땠을 때 허가받은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허가받지 않았을 때 허가받은 걸로 간주한다 라는 내용으로서 요 두 단어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럼 요 두 단어 중에서 하나라도 빠졌다면 여기에요. 아시겠죠? 이런 의미로서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주택, 무허가 요 두 단어가 다 있다면 그때는 믿음기로 보지 아니한다. 이 정도 하였으면 이제 거기에서 5번과 6번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단어만 빼드리면 알 수 있어요. 먼저 5번 단어 빼드릴게요.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거기다가 밑줄.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였으면 그 토지에 대해서 지목이 도로인지 대인지 농지인지 정해져 있을까요? 안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으니까 등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피한 사유로서 믿음기지만 믿음기를 보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대한 내용도 포인트된 단어가 있어요. 채비지 밑줄 구획 공고 전의 양도, 거기도 밑줄. 이 말은 채비지를 구획 정리 전에 판단 얘기해요. 그럼 구획 정리 전에
팔았음으로써 그 채비지의 지목이 도로인지 대인지 농지인지 정의지 않았죠. 그러면 등기할 수가 없어요. 불가피한 사유로서 미등기지만 미등기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내용으로서 이론적 내용을 살펴봤으니까 문제 보죠. 문제 볼 때에 208쪽에서 89번 문제 미등기 옳은 것 1번 미등기 뒤에 하축 가니까 비과세 적용할 수 있다? 틀렸죠? 비과세니까 적용 불. 2번 갑시다. 2번에서 건설업자가 공사 용역 대가로 취득한 자 채비지 나왔죠. 뒤에서 구획 공고 전 양도 나왔죠. 그러면 미등기다 미등기 제외다. 제외.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죠? 답은 2번. 그 다음에 3번 미등기 기본공제 적용할 수 있다. 기본공제 넣으면서 앞에가 미등기 단어 있죠. 그러면 적용되지 않는다. 3번 틀렸고요. 4번 미등기 산출세계 70% 과반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자, 여기에서 세율을 곱하죠. 세율을 곱할 때에 이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할까요? 아니면 산출세액의 세율을 곱할까요? 항상 과세 표준이 나와줘야 거기다가 세율을 곱한 거예요. 그러면 산출세액에 곱한다 틀렸죠? 과세 표준의 70%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이게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결정세액이 더한 것도 아니에요. 산출세액이다. 이렇게 나와줘야 맞아요. 많이 틀렸나요?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미등기 장기 보유투병제 적용할 수 있다. 미등기 장기 보유투병 적용할 수 없는 겁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90번 미등기 옳은 것은 미등기 양도 자산의 과세 표준은 양도 가액이다. 틀렸죠? 양도 차익돼야 돼요. (1번) 틀렸고요. 2번에서 필요경비 계산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적용받을 수 있다. 아니 없다. 틀렸죠? 필요경비는 적용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필요경비 계산공제라는 말이 빠져야 이 문장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60% 세율이다. 틀렸죠? 70% 미등기니까요. 다시 이 문장을 변형해서 국외 자산 양도 시 70%의 세율이 적용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국외에 나왔죠? 국외에 나왔으니까 뭐가 될까요? 누진세율이다. 그런까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비과세, 감면, 배제되지 아니한다. 틀렸죠? 배제되죠? 배제되지 아니한다는 말은 적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서 1세대 1주택 나왔죠. 뒤에가 허가받지 않아. 뭐가 나왔죠? 두 단어가 다 있으니까 끝말은 미등기로 보지 아니한다. 맞죠? 답은 5번 됩니다. 91번 봅시다. 국내 부동산 양도한 경우로서 7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 자, 1번 1세대 1주택 3년 보유 미등기. 자, 미등기 나왔죠? 그리고 그 옆에 아니면 그 앞에 미등기 제외 자산에 해당된 내용이 적어졌습니까? 없죠? 없으면 뭘까요? 미등기.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장기 할부 조건 나왔죠? 그럼 이건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다시 3번 법률 규정, 법원 결정 이렇게 나왔으니까 미등기로 보지 아니한다. 그냥 4번 8년 이상 작용 농지도 미등기지만 미등기로 보지 않습니다.
혜택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5번 1세대 1주택 허가받지 아니하여 이렇게 나왔으니까 미등기 제외자산. 그럼 답은 1번 되겠죠. 그 다음에 92번 미등기 국내 미등기 양도한 경우로서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지만 적용받을 수 있는 내용은, 자, 적용되는 내용은 이거죠. 이 말의 문제는 뭐였어요? 미등기 자산 양도 시 적용 가능한 것을 찾아라 이거잖아요. 자, 거기에서 1번 비과세 적용 불, 그 다음에 2번 누진세율 적용 불, 뭘까요? 70%니까요. 그 다음에 장기부평제 적용 불, 그리고 5번은 기본공제 적용 불. 그럼 답은 4번 되겠네요. 취득가액 적용되겠죠. 왜? 필요경비니까. 답은 거기에서 4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진도 마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진도를 마치면서 어떤 꼭 문제에 대한 걸 잘 푸셔가지고 합격하길 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